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니입니다. 다음 주쯤에 제 친구가 여기 캘리포니아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이제 운전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도 너무 다르고 신호등 보는 체계도 너무 달라서 이거를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막 자주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다시 면허증을 딸 때 너무 한국과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캘리포니아 운전 필기시험 노트가 있어요. 미국은 DMV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이제 딸 수 있는 기관인데 정식으로 올라오는 그 노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워낙 한인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오시거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이 핸드북을 반드시 정독해 보시고 사인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오신다면 보다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리스트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아마 1탄, 2탄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제가 항상 올리는 요일에 하나 올리고 얼마 뒤에 2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각 영상에는 10가지의 주의사항을 정리해 둘 것이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로컬 길을 다닐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는요, 고속도로랑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 또 다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틴팅이 굉장히 진하게 되는 게 불법이에요. 차 안에 개인 소지품을 두게 되면 그 유리를 깨고 훔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오신다면 차 안에 절대 귀중품을 놓고 다니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코올류를 샀다 그러면 술 관련된 법도 엄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트렁크에 실으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왔는데 괜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마음만 불편해지니까요. 모든 위험성은 제거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여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로컬 길에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스탑 사인입니다. 스탑 사인은 한국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죠. 근데 미국은 곳곳에 골목길에 스탑 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교차로라든지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모양의 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교차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정지를 하셨다가 마음속으로 3초를 세신 후에 좌우를 잘 살핀 후에 운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탑 사인을 계속 무시를 하는데 그 주변에 경찰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뒤에서 얼만큼 무시를 하는지 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티켓의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겠죠? 그래서 스탑 사인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멈추시고 서행하면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양방향의 차가 오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온 사람이 3초 센 다음에 먼저 주행을 하면 됩니다.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다, 만약에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갈 직진 차량이고 나는 이렇게 갈 차량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왔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오른쪽에 있다면 먼저 주행을 하도록 양보를 하는 게 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계 방향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한 차는 우회전을 할 예정이고 한 차는 직진을 한다고 하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미국은 정말 비보호 좌회전이 많아요. 특히 한인타운에 가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한인타운에는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비보호라고 할지라도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록불에서 노란불이 됐을 때 노란불이 딱 켜진 순간에 최대 2대까지 갈 수 있다고 약간 암묵적으로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한인타운 말고 다른 로컬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신호등과 동일하게 빨간불일 때는 멈춰다가 초록불로 바뀔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신호등이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비보호 좌회전을 해버린다, 이럴 경우에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 무조건 티켓을 끊게 됩니다. 세 번째, 중앙선에 들어와서 대기한 후에 쇼핑센터나 가게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생소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로컬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박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여기 왼쪽에 가게가 있다, 만약에 4차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행을 하다가 이 박스로 들어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많이 생소해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적정 시간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차량이 없을 경우에 좌회전을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박스가 없는데 내가 도착해야 되는 장소는 여기에 있고 나는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 실선이 두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실선 두 개는 절대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좌회전은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딱지를 떼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여기 노란색 실선이 있는데 좌회전을 하라고 나온다 하면 반대쪽에서 차량이 안 오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합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회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정지를 했다가 천천히 서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신호등이 초록불이 됐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전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우회전하는 라인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ust Right Turn이라고 써 있을 경우에는 그 차선에 들어선 순간 무조건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도착할 곳을 거의 다 왔을 때 미리 맨 끝 차선에 갔다가 무조건 라이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몇 바퀴 돈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무조건 라이턴이다 라고 써 있다면 그때는 우회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끔씩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이 안 된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 직진 차선과 동일하게 초록불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회전을 하셔야 되고,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경찰이 있었다 그러면 티켓을 끊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항상 사인을 유심있게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도 곳곳에 속도 제한 팻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위반 카메라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대부분 속도 위반은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직접 쫓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많이 사는 좀 좋은 동네에 가면 신호 위반 카메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신호등을 만나기 전까지 옆에 전봇대에 계속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곧 카메라가 나타날 거다, 이러한 그 사인을 볼 수 있게 돼요. 신호를 신경 쓰시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소방차입니다. 저는 아직도 소방차를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무섭기는 해요.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들이 굉장히 크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닙니다. 대부분 막 삐뽀삐뽀 하지만 막 빵 하면서 크랙션도 엄청 세게 누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백미러나 소방 거울을 보면서 그 불빛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양 옆으로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미국 소방차들 또는 앰뷸런스들은 역주행들도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도 내 앞쪽에서 소방차가 오고 있거나 오른쪽 왼쪽에서 올 경우에도 반드시 서행을 하시면서 안전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워낙 소방차나 앰뷸런스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면 긴장하시고 길을 내어주고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서행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아홉 번째,
만약에 스쿨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쿨버스는 대부분 동일하게 생겼어요. 노란색 스쿨버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쿨버스 뒤에 로컬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다. 근데 만약에 스쿨버스가 빨간불 등이 나오면서 멈췄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운전하던 나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다 만약에 스탑이라는 스탑이라는 팻말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내린다면 양쪽 차량 모두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뒷면에 있는 빨간색 불빛이 깜빡깜빡할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스쿨버스가 있는 그 길에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5마일로 서행하셔야 되고 종종 어떤 길에서는 15마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변에 팻말들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는데 경찰한테 걸렸으면 스쿨버스에 대한 벌금이 좀 세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주 측정입니다. 미국은 따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실어드린 그 핸드북에도 음주량 관련된 파트가 있거든요. 미국은 운전이 필수이기도 하고 누굴 만나러 가려면 자동차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에 따라서 알코올 농도 허용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1탄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미국은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이턴을 하지 말라 그러면 라이턴 안 하면 되고요. 유턴을 하지 말라 그러면 유턴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괜히 미국 여행 왔는데 기분만 상하게 되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2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뿅!